지금 보시는 장면은 육군 5사단 소속 포병연대에서 실시한 K9의 전술 사격 장면입니다. 우렁찬 기압 소리와 발사된 포탄은 16km 밖에 떨어져 있는 민둥산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저 평범한 사격 훈련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영상엔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발사 장면을 다시 보면 첫 발을 발사한 뒤 곧바로 두 번째 포격이 이어지고 이것이 편집 장면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의 폭발에서 증명되는데요. 이 훈련은 K9의 속사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두 번의 빠른 사격으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정확도도 대단했지만 더 놀라운 건 포탄의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목표물까지 도달한 시간은 단 1초. 이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포격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 시험 장면이 유럽에 퍼지자 폴란드는 물론 K9 벨트에 들어가길 극국거리던 중부 유럽 나라에서마저 구입 문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폴란드에선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K9과 관련 독점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의 물량 도입과 가격을 맞춰주겠다는 것. 유럽 전체가 반발한 그 계약 조건이 무엇이고 영상 속 K9이 기존의 버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K9에 대한 추가 물량 수입 의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자 지난 6월 한국 방산기업의 국방부 장관과 군지원단, 재무 담당자 등을 보내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후 후속 협정을 거쳐 가격 조건과 인도 시기를 확정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당시 K2 전차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이며 현대로템으로부터 올해 180대를 인도받은 뒤 오는 2026년부턴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800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다만 폴란드는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48문도 올해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2024년부터 600문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2014년부터 한국에서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 만든 크랩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해왔기 때문에 올해 인수한 K9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비들은 대체하는 정도만 수입하고 추후 성능 개량이 완료된 시점부터 전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자주포에서만큼은 아직 자국산 기술력을 더 신뢰한다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러한 폴란드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한국의 K9 속사 영상이 공개된 다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전의 장갑차와 탱크 같은 중장비들은 갖가지 회피기동 시스템이나 미사일 혹은 적군의 포탄을 사전에 감지하고 요격하는 방어 장비들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자주포라도 발사의 텀이 길면 길수록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타격 정도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9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K9의 기반 시제는 위치 확인과 재원 계산 및 방열과 장전, 마지막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포탑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대나 기동체계는 그대로 쓰되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꿔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대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켜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9에서 10발까지 증가시켰고 또한 기속 발사 속도를 4에서 6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수랭식 포열 및 약실도 도입하여 안정성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이는 구조나 목표 성능면에서 독일의 PZH-2000보다 뛰어나고 미국에서 개방했던 차기 자주포 ZM-2001 크루세이더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지속 사격 능력의 확보를 위한 강선 내마모 코팅 도금 기술과 주퇴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주퇴 기술을 무인 포탑에 그대로 적용하여 필요 승무원의 수도 3명으로 줄었고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사격 지휘 체계의 자동화와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까지 추가될 시 시뮬레이션 결과 안 그래도 뛰어난 속사 능력이 최소 2에서 3배까지 향상되리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K9이 속사 능력과 무인화에 초점이 맞춰 개발이 이뤄진 핵심 이유는 지난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북한의 갱도포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M1299를 비속하여 새로 개량되는 자주포의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동화 화포 기술력에 주력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K9의 플랫폼이자 최종 진화 형태인 K9A3를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한편 앞서 보신 속사 성능이 추가된 K9의 세 번째 버전인 A3 영상이 공개되자 그동안 독일의 PZH-2000을 최고의 자주포라 치켜세우던 유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전 K9의 최종 형태가 공개됐을 당시 PZH-2000은 급속 사격 시 9초간 3발, 60초간 12발, 1분 47초 동안 20발을 사격한 기록을 달성했고 특히 지속 발사 속도가 포신 가열 상태에 따라 분당 10에서 13발이라는 발사 속도를 달성하여 기존 자주포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놨습니다. 1996년부터 이를 실전에 응용하기 시작한 독일군은 레오파르트의 차체와 공유하거나 혹은 한 포를 쓰려고 2002년에 작생급 호위함의 포탑을 시험 장착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PZH-2000의 포탑을 달아서 쐈을 때 반동이 덜하다는 평가 때문으로 다만 평가 자체는 좋았지만 기존의 127mm 포의 포탄 재고 문제로 인해 155mm 자주포탑의 한 포 장착은 그냥 시험선에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성능 개량을 거듭한 끝에 라인메탈사의 둔감 장약 채용과 탄약 클립 개념의 자동 장전 장치로 인해 분당 8발 발사가 가능해진 데다 1분 47초 만에 20발 발사라는 대기록까지 달성하는 데 성공하자 이는 미국의 팔라딘과 함께 단숨에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포신이 열을 받아도 둔감 장약의 발화점이 높아서 탄이 폭발할 걱정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둔감 장약 기술 덕분인데요. 만약 둔감 장약이 아닌 일반 장약을 쓰게 된다면 약실 내에 남아있는 열에 의해 멋대로 발사되거나 혹은 폐쇄기가 밀폐되기 전에 장약이 폭발하여 내부 승무원이 폭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둔감 장약 분야에서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수년은 앞선 것을 인정하며 이 부분을 K9 개량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발사시험 평가에서 PZH-2000의 둔감 장약보다 일부 앞서는 성능이 나오자 이를 즉시 K9A3에 적용시켰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유럽연합국에선 PZH-2000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한 K9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들이 현재 K9 벨트라 불리는 발트 3국과 노르웨이 등의 국가이며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K9과 PZH-2000을 동시 비교한 결과 PZH-2000의 높은 발사 속도가 다소 과장됐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에 따르면 PZH-2000은 외부에 공개된 최고 발사 속도 테스트에서 위력이 약한 2호 모듈 장약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반면 K9의 경우 그보다 위력이 강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호 모듈 장약을 사용하여 발사 속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형 K9A3 자주포가 PZH-2000을 발사 속도 면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알려지자 현재 폴란드 외에도 기존 K9 도입 의사가 없던 유럽 중부 국가들의 행보도 매우 바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화디펜스가 공개한 시험 발사 평가 결과, 이들은 전장 환경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K9 자주포의 신뢰성과 운용성에 저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핀란드 육군사령부 소속 페카 중령은 K9의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한국과 20조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는 앞으로 현지에서의 수요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기술 이전을 받아 K9을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또한 한국과의 독점 계약을 목표로 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최고급 자주포마저 압도하는 성능은 사실, 한국 무기의 가치를 미리 알아챈 폴란드조차도 경악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제2의 한국 방산기지로 탈바꿈하게 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널리 알릴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독은 영상의 질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